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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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강용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중학생을 무려 18년 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덧 제 키는 중학생과 비슷해져서 눈높이 교육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고요. 제가 사용하는 용어나 유머들은 중학생에 최적화되고 말았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중학생들이 뉴스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번 가볍게 손을 들어볼까요? 뉴스를 본다. 네, 좋습니다. 바로 안 본다. 바로 굉장히 반반씩 지금 손을 드셨는데요. 먼저 어떤 분들은 아이들 뉴스 안 본다고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아이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대변되는 줄여서 정경사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딱딱한 뉴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혹시 여기 자녀가 있으신 분은 오늘 집에 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얘야, 뉴스에 1인 가구 증가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 넌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라든가 환율 변동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 뉴스가 나왔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 아이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존댓말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한테 왜 이러세요? 집안에 우환이 있어요? 저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딱한 뉴스들을 학생들은 매우 싫어하지만 은근히 좋아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연이해와 같은 말랑말랑하고 재밌는 뉴스는 아주 심하게 좋아합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또 한 번 가서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얘야, 그 아이돌 그룹 중에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라고 외치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그들과 관련된 기사가 나왔어. 봤니? 라고 하면 갑자기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실시간 뉴스, 랭킹 뉴스를 술술술 얘기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뉴스를 보는데요, 은근히 많이 보고 골라서 보고 재미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저는 지금 말씀드린 사례에 대해서 이게 전국을 대표하는 대표 사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초중고생들이 보는 뉴스의 경향성에 대해서 관찰을 하기 시작했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뉴스를 보는가에 호기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뉴스를 뭘로 보지 관찰을 했는데요. 역시 스마트폰으로 보는 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예, 학교에 있는 저는 요즘 스마트폰의 위대함에 아주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학생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이죠. 아이들 한 손에서 폰을 놓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일도 아주 많이 생기곤 하는데요. 학교에서 엎드려 자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 옆으로 가서 잠시체가 스마트폰이 되어보면 됩니다. 아이 귀에 대고 이러면 아이가 개슴츠레 눈을 뜨고 필통을 들고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일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 참 유익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제가 무엇을 보는가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으로 아이들 문자 메시지도 하고요, 게임도 하고 하는데 유난히 뭔가를 보고 있길래 전 아이들하고 눈높이가 비슷해서 옆에 가서 딱 봤어요. 그랬더니 포털 사이트에 미디어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더라는 것이죠. 아주 포털 뉴스의 굉장히 매력도가 높았는지 뚫어지게 보고 있었고요. 또 하나 우리 학생들이 보는 뉴스는 SNS로 공유되는 그 링크된 뉴스를 참 많이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큰 흐름이자 대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바시 강연에 오신 여러분들도 아마 오시면서 스마트폰으로 포털 뉴스 같은 거 보지 않으셨나요? 스마트폰이 없으신 표정인데요, 있다고 해주세요. 자, 포털 뉴스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또는 SNS로 공유된 뉴스 보지 않으셨나요? 네, 역시 아이들도 그런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는 좀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모 방송사와 함께 우리 학생들이 과연 뉴스를 어떻게 보는지 아주 재미있고 전문적인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수업 중에 아이들한테 휴대전화를 딱 나눠주고요, 10분 동안 본인이 좋아하는 뉴스를 자유롭게 보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막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막 뉴스를 열심히 보더라고요. 10분 후에 스마트폰을 쓱 끄게 한 다음에 자, 지금까지 10분 동안 뉴스를 봤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를 하나 떠올려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붙였다 떼는 종이가 있어요. 노란 종이 아실 거예요. 거기다가 그걸 딱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쫙 붙여놨죠. 굉장히 많은 뉴스가 모였는데요, 이 뉴스들을 분야별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적어낸 뉴스는 어떤 분야의 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꺼번에 얘기하시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네, 어떤 분야냐면 아이들은 은근히 사건, 사고나 범죄 뉴스를 참 많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역시 아이들의 영혼의 동반자죠. 연예 뉴스 아주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학생들은 스포츠 뉴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사건, 사고, 연예 뉴스가 나와서 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 잘 모르겠다 이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종이에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옆에 가서 아니 10분 동안 봤잖아. 네. 기억이 안 나?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묘한 현상인데 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 집단을 대상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뉴스를 보는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결론을 좀 내게 되었는데요. 첫째는 우리 학생들이 자극적인 뉴스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뉴스 보면 좀 무서운 사건, 범죄 뉴스 이런 거 있죠. 그걸 막 보면서 찡그려요. 아 무서워, 아 끔찍해, 끔찍한데, 끔찍해, 계속 보게 돼, 이런 느낌으로 자극적인 뉴스를 꽤 많이 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뉴스를 참 많이 보고 있었는데요. 그 아마도 포털 사이트에도 뉴스 탭 옆에 뭐 연예나 이렇게 스포츠가 따로 메뉴가 마련되어 있을 만큼 아이들은 굉장히 즐겨찾기를 해놓고 엔터테인먼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뉴스를 아주 선택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즉 어렸을 때의 뉴스는 텔레비전에 앵커분이 나와서 그 뉴스를 순서대로 얘기하십니다. 저는 딴 걸 보고 싶지만 선택권이 없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걸 끝까지 들어야 돼요. 제가 과목이 국어인데 전문 용어로 쓰면 순행적 구성으로 뉴스를 접해야 됐어요. 추억이 떠오르시죠? 근데 요즘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뉴스를 선택적으로 듣는 것이죠. 즉 역순행적 또는 입체적 구성 이런 걸로 본인이 원하는 뉴스를 막 선택해서 보고 있다는 특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재미있는 특징을 발견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광고성 뉴스나 낚시성 뉴스를 굉장히 즐겨보고 있더라고요. 오늘 오신 청중분들도 혹시 낚시성 뉴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낚시성 뉴스를 참 많이 보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연예인 A씨 과거 사진 공개, 충격, 딱 클릭하면 지금과 똑같아서 충격, 뭐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뭐 연예인 B씨 결혼, 뭐야, 딱 누르면 할까? 하고 싶다고 밝혀져. 이런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허탈하면서도 또 보게 되는 이 묘한 느낌을 주는, 이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이런 뉴스를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우리 학생들은 SNS로 이렇게 소통되는 뉴스를 많이 보는데요. 학생들은 뉴스라고 생각해서 막상 보지만 뉴스가 아닌 뉴스 유사 정보, 즉 광고성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보다가 이걸 사실로 믿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저는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특히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던 아무 생각이 없이 뉴스를 보는 학생도 등장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보니까 참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쌤, 뭔가 봤는데요,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문득 2015년 니콜라스 카란 학자가 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책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짧은 문자 메시지나 짧은 뉴스에 지나치게 노출이 되어서 깊은 호흡이나 긴 생각을 요구하는 글을 잘 읽지 못한다는 그런 문장이었는데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고 건전하게 크려면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뉴스를 골라보고 선택적으로 보고 또 가치가 떨어지는 영양소가 부족한 뉴스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가짜 뉴스와 같은 불량식품을 먹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는 이 무형의 뉴스를 바르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뉴스를 어떻게 잘 읽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뉴스 교양 수업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지능재단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는 뉴스톡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전국 중학교에 무료로 보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보급이 시작되는 단계여서 그런지 이 책은 저희 가족들, 지인들이 소박하게 지금 집에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국의 중학교에 퍼져서 많이 알려질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사들이 이 책을 만들면서 어떤 질문을 들었냐면 어떤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과서 가르치기도 바쁘고 학교 수업도 바쁜데 뉴스를 왜 가르쳐야 돼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지금 하루에 많은 시간 동안 뉴스를 실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영향을 받고 있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교사들은 뉴스와 교육의 교집합을 찾아야 될 숙명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단순히 뉴스를 교육하는 게 아니라 뉴스를 바르게 보고 정확하게 보고
균형 잡히게 볼 수 있는 힘, 즉 역량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는데 한 사례를 보여드리면 많이 보는 뉴스, 필요한 뉴스, 낚시성 뉴스, 팩트 체크,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뉴스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직접 해봤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참여하는 걸 보면서 많은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들 교사들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뉴스를 표면이 아닌 깊이를 보게 만드는 나름대로의 걸음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걸음망을 좀 이렇게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어떤 뉴스를 볼 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보고 기사에 포함된 사실과 빠진 사실을 또 생각해보며 어떤 뉴스의 출처라든가 정보원, 작성자를 생각해보고 그 언론사도 확인해보는 이런 꼼꼼한 생각이 뉴스를 바르게 보는 중요한 걸음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뉴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다가 저는 놀라운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착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 교사들이 뉴스를 교육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뉴스를 잘 읽을 수 있게 도와주고 촉진해주고 자리만 만들어주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아이들은 훨씬 뉴스를 잘 읽고 균형 잡히게 읽고 바르게 읽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교육은 아이들을 믿고 사람을 믿는 것이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학생들에게 오늘 선생님이 세바시에 나가는데 우리 청중들께 뉴스를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해 주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무려 3가지의 방법을 여러분께 추천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뉴스를 볼 때 3번 정도 질문을 하거나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3번이라는 건 어떤 논리적 근거에서 나온 거지? 라고 했더니 아이들은 웃으면서 한국 사람은 3을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 똑똑한 학생이 손을 들면서 갑자기 선생님 뉴스 볼 때요 곱씹어보고 되새겨보고 생각해보려면 3번은 봐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해 줬는데요, 바로 뉴스를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언론사들이 담고 있는 관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뉴스를 견주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신선했는데요, 우리의 초중고생들은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 붙어있는 댓글을 아주 심하게 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 얘기는 그러한 댓글에 휘둘리지 말고 나만의 댓글을 만들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저희 학생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저는 뉴스를 바르게 보기 위해서 여러 사회 주체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언론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당연한 얘기지만 깨끗하고 공정한 뉴스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내 아이가 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뉴스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기자윤리 강령에 얘기하는 철학적 개념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단체들, 교육당국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미디어와 뉴스는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교육당국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여기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셨는데요, 부탁드리건대 우리 자녀들과 뉴스에 대해서 가정에서 얘기를 나눠주십시오. 아이가 오면은 성적 얘기, 공부 얘기만 하지 마시고 오늘 본 뉴스에 대한 얘기 꼭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저는 이 학생, 화면에 보이는 학생과 무려 7년 전에 신문 읽기 뉴스북이라는 수업을 했었습니다. 자신의 중학교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건 굉장한 인간적 용기가 필요한 건데 이 박영민이라는 학생은 저한테 흔쾌히 이 사진을 투척해 주었고요, 이 학생이 했던 말 중에 저한테 이런 말이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그때 했던 공부가 고등학교 때보다 성인이 되어서 더 도움이 되었어요. 선생님과 재미있게 공부했기에 뉴스가 어른들만 보는 어려운 콘텐츠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었고요, 하나를 볼 때에도 다름과 틀림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뉴스를 검색할 겁니다. 제 주장은 검색하는 뉴스에서 사색하는 뉴스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검색과 사색의 균형추를 찾게 해야 됩니다. 그럼 사색하는 뉴스가 되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뉴스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답을 주는 수업은 수업이 끝나면 끝나지만 질문을 주는 수업은 수업이 끝날 때 시작된다. 뉴스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함께 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뉴스 교양 수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뉴스에게 질문을 던지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